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5G인데요. 오늘은 또 5G 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지 송동현 대표님과 이슈 재구성에서 다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신 장비죠. 뭐 지지부진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실망스러웠던 대표적인 산업인데 오늘은 또 상승하고 있어요. 그동안 왜 부진했고 오늘은 왜 오르는 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이제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새롭게 5G 휴대폰이 등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5G가 적용된 스마트폰이 또 탄생했다. 뭐 이런 연이은 좋은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한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웬만한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통신 장비 업종만은 좀 코로나19 시대에 주식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된 투자 일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정기적인 어떤 미팅이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들이 뭐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투자 법안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이미 잡아놓은 투자에 대한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통신 장비 쪽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가장 영향을 크게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 장비 부품업은 수주를 받아야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통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표 통신 장비 업종들이 대다수 주가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제 지금은 다시 일단 코로나19가 뭐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5G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일단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집행 여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말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든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하원에서 막히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투자 법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기사들을 보시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 법안을 표결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기사가 나와주면서 현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재까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잡음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은님이 그러시네요. 5G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닐까요? 어때요? 송 대표님은 이 5G 상승에 대해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조금 이제 5G라고 이제 명칭을 칭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과도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또 6G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 정도로 일단은 초고속망은 회로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빠른 통신망은 어떤 것보다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부분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5G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은 사실 5G가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대를 접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기지국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가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만약에 5G가 잘 안 되고 뭐 6G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더욱더 빨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중장기 시각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5G는 투자 계획만 발표가 되고 실제 실현되지 못했던 것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투자가 지연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래, 인프라 투자 법안도 통과가 되고 우리 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또 한 번 코로나19, 뭐 델타, 알파, 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백신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가시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앵커님 말씀대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좀 논리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백신에 대해서 변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앞으로 지연되는 일은 좀 핑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5G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좀 더 기회를 포착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제 또 5G 버라이즌 쪽으로 이제 수주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이제 하반기 쪽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부품들이 또 하반기 쪽에는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통신 부품주에 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 부품주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최현덕 매니저하고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5G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그때 5G도 같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거의 비슷한 시기로 주가가 좀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 자율주행은 초고속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통신망이 만약에 끊기거나 이런 사태가 되면 사실 자율주행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5G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흐름이 조금 비슷하게 연동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차도 사실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 시각으로 이 통신 장비 쪽과 자율주행 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종목으로 해보자면은 역시 KMW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MW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주였잖아요. 네.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왔을 때는 대장주 자리에서 살짝 내주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네.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권 안에 둘 만한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대장주의 모습은 좀 잃어버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도 좀 5G 쪽에서는 대장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 흐름은 좀 서진 시스템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KMW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양한 국내외 고객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가 사실 우리나라에만 모멘텀이 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글로벌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다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자동차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서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만 있는 고객사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이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KMW가 바로 그 중에 한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인 그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면서 좀 신뢰감을 좀 잃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형 삼성전자 위주로 이 시스템 장비 쪽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통신사 쪽에도 이 5G 인프라 투자 재개의 움직임이 현재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KMW에도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 그리고 필터 위주의 이제 단품을 또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독점적인 삼성전자 향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글로벌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흐름들은 대체로 일단 실적이 가장 부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KMW가 좀 주가 흐름이 동력을 좀 잃지 않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KMW 이야기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1차 파동에서도 대장주 역할에 속했고 2차에도 버텨줬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 최고 매출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또 기대감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2분기에도 지금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사실 통신장비주들이 아직 네.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종목들이 많지 않았나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서진 시스템은 좀 다양한 수요처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많이 진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 장비주에 대비해서 관련된 매출액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빠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인도양 쪽으로 매출이 급증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지스라든지 에릭슨 쪽에서도 이제 고객 다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서 하반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그럼 우리 송도현 대표님의 가장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들어봐야겠죠. 네. 항상 송도현 대표님 나오면은 뭐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만 하는데 아닙니다. 전 산업에서 공부를 굉장히 두루두루 잘하고 계세요. 5G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래 갈 때가 됐다. 많이 밀린 것도 있고 투자도 본격화되겠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네, 뭐 제가 또 반도체 쪽에서도 일도 했고 아오. 통신 쪽도 뭐 비슷한 쪽입니다. 어필하시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산업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이름은 바로 이제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은 049080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RF 통신 부품이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용 이제 고주파 커넥티비티 부품을 국내 최초 개발한 기업이기도 해서 이 5 쪽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는데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236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89% 현재 그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한 오버행 이슈가 이 회사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다면 물론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흐름이 보여지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일 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비슷한데 이 4분기 쪽에 이 국내 기주국 장비 플랫폼 변화가 시기가 맞물린 상황으로 해서 국내향 공급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역시나 또 삼성전자 향 이 브라이즌 쪽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하나가 바로 이 나노 임프린터 장비를 또 인도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반도체 쪽에서 이 포토그래피 공정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인데 이 부분이 하도 돈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ASML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노 임프린터 장비라는 기술, 나노 임프린트라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어요. 이 부분이 도입되면서 이 포토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원하는 패턴이 형성된 몰드 기판에 이 찍어서 각인시키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또 비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임프린트 방식이 현재 수주를 한번 했고 앞으로도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부품 쪽뿐만이 아니고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서도 좀 더 가능성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기가레인의 향후 주가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예상이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또 실적이 또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예상이 돼서 현재 또 이 종목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신뢰를 조금 잃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 쪽에서 매수 밴드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3,000원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봤습니다. 포워드 PER 20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2,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 현재 가능하다. 목표 주가 3,000원, 손절가 2,000원.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네. 가격이기 때문에 기가레인 다시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송도현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